옛부터 세상의 이치는 변치 않아 달이 차면 기울고 해가 뜨면 지듯 인간 세상의 탐욕 또한 그러했습니다. 특히나 홀로 남겨진 이들의 슬픔은 때론 더 큰 탐욕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였으니 과부를 탐한 탐관오리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산골 마을, 낡은 초가집에는 달빛마저 스며들지 못하는 듯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달빛은 집안의 비좁은 공간을 더욱 쓸쓸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한숨이 서리다 못해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공기 속 젊은 과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20 남짓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어린 두 자식과 함께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시집 식구들의 구박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녀에게 세상은 한없이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마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의 삶은 매 순간이 가시밭길이었고 연약한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을을 관장하는 사또는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탐관오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사또, 얼굴은 기름진 살덩이로 번들거렸고 눈빛은 언제나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맹수의 그것과 같아 약한 자들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약한 자들을 짓밟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박사또는 늘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뇌물은 그의 일상이었고 부정부패는 그의 숨결과 같았습니다. 박사또는 마을을 둘러보며 누구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약하고 만만한지 늘 살피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마을 곳곳에 자신의 촉수를 뻗어 백성들의 삶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탐욕스러운 눈에 연화의 작은 논밭과 초라하지만 알뜰히 가꾼 살림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농사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연화의 삶은 박사또에게는 너무나도 손쉽게 탐할 수 있는 먹잇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연화의 순수함과 홀로 된 처지는 오히려 그의 탐욕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박사또는 자신의 머릿속으로 연화의 재산을 빼앗고 그녀마저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추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박사또의 집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장부를 뒤적이며 연화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 꾀를 부렸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다름 아닌 묵은 세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흉년이나 재해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탐관오리들은 이를 악용하여 묵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없는 세금을 만들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박사또 역시 오래전 연화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지 못했던 세금이 있다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부풀려 연화에게 징수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약자에 대한 착취였습니다. 어느 날 박사또의 아전들이 무례하게도 연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먼지 풀풀 나는 낡은 장부를 내밀며 밀린 세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억압적인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연하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나라실 하시는 분들이 어찌 이리 무정하십니까? 이 연약한 여인과 어린 자식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무슨 세금이 이리 많단 말입니까? 저는 평생 세금을 밀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은 그녀의 애원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박사또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차가운 명령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의신이 어쩔 수 없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 논밭을 압류하고 집에서 끌어낼 것이다. 결국 연하는 가진 것이 없어 논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논밭을 빼앗기면 두 아이와 함께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깊은 밤 연하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차가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사또의 신복이자 마을의 유지인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박사또의 악행에 동조하며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서던 자였습니다. 김영감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뱀처럼 음흉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여, 그대가 처한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네? 박사또 나으리께서 자네를 가여이 여기시어 특별히 일러두신 바가 있다네? 연하는 김영감의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연하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자네에게 재산을 빼앗는 대신 다른 방도를 일러주셨네? 나으리의 수청을 들면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오히려 후하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네? 연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혀가며 재산을 지키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송곳으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죽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몸은 비록 천하나 저희 순결만은 지킬 것입니다. 연하의 단호한 거절에 김영감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연하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어리석은 계집이로구나. 박사또 나으리의 노여움을 사면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 아이들까지 온전치 못할 터인데 어찌 그런 배짱을 부리는가. 어서 사또 나으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야. 김영감은 연하를 협박하며 돌아갔고 연하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고통 대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사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아전들은 감히 과부가 사또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막아섰습니다. 어디 감히 천한 계집이 사또 나으리의 집에 함부로 드는가?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연하는 아전들을 뿌리치고 대청마루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박사또는 연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는가? 당장 끌어내라! 박사또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히 탐관 오리조차 거스를 수 없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몸이 더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억울함을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당신의 부당한 탐욕이 이 한 여인의 삶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연하는 그동안 박사또가 자신에게 행한 모든 부당한 일들을 큰 소리로 고했습니다. 묵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강탈하려 한 것, 그리고 김영감을 시켜 자신에게 수청을 들 것을 요구한 것까지 숨김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외침은 박사또의 아나무인한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박사또는 연하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과부를 탐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 조정에서도 그를 가만두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의 탐욕이 이제는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망발이냐? 당장 인연을 끌어내고 입을 막아라! 박사또는 아전들에게 연하를 끌어내라 명령했지만 이미 연하의 용기 있는 외침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박사또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사또의 악행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연하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옹호하며 박사또의 부당함을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탐하다니 저런 탐관오리는 당장 끌어내야 한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저런 자가 어찌 우리의 사또란 말인가. 정의를 밝혀라. 백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박사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사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악행이 백성들에게 낱낱이 드러나자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침 그 지역을 지나던 암행어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암행어사는 박사또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용기 있는 증언과 백성들의 한 목소리가 암행어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암행어사는 박사또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를 파직시켰습니다. 박사또는 그동안 자신이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가장 먼 귀양지로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김영감 또한 박사또의 악행에 동조한 죄로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박사또의 얼굴은 이제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변했고
그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연하는 빼앗길 뻔했던 논밭을 되찾아 두 아이와 함께 다시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더 이상 박사또와 같은 탐관오리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는 백성들의 의지를 불태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다시 고요히 마을을 비추는 밤, 연하는 이제 눈물 대신 희망을 담은 눈으로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대신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탐관오리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보여주지만 동시에 약한 자들의 용기가 어떻게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함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 탐관오리와 같은 부패한 권력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연대의 힘은 어떠한 탐욕스러운 권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